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이제 구속됐다가 풀려나고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은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 파면된 상태에서 특히 뭐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탄력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옳게 보셨고요. 네. 파면의 의미가 뭐냐? 파면의 의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어떤 특권이 없어지는 그렇죠. 그 특권이 없어지는 거. 특권이라는 것은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수사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란죄로 수사가 돼서 일단 구속이 됐는데 이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때 김건희, 윤석열, 백서 100대 117개 뽑았던데요. 보니까 뽑은 거 있잖아요. 범죄들 그것만 수사해서 그 중에 하나만 수사해서 하면 구속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날 재판에 나오면 그걸로 그냥 구속시키면 돼요. 4월 14일 날 그냥 부장판사가 너 눈빛이 안 좋다. 구속되자. 이래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구속사유 되면 눈빛이 안 좋기 때문에 아니, 그건 너무 증거인멸이라 더 줄여줘. 우리가 크게 맥락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제 내란 특검법은 이제 재의결이 이제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란 수사가 검찰에 어떻게 보면 또 자신들의 그동안에 잃었던 실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란 수사를 또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검법은 분명히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검법 만들어졌는데 어떤 것도 안 했다고 하면 그 검찰은 사실 국민의 또 지탄을 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면과 동시에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거 아니냐. 더 강해. 그 다음에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도 좀 더 탄력을 받을까. 아까 그래서 제가 김규표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큰 투쟁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하고 일단 관련된 자료 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지고 증거인멸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경호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 전화를 밤에 했더니 가면 또 맞거나 그러진 않겠지 했더니 아유 왜 그러시냐면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희는 프레지던트를 경호하는 게 아니라 프레지던시를 경호하는 거다. 즉 직위를 경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경호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들어오셔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프레지던트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일반인입니다. 전 대통령일 뿐이고. 그래서 빨리 그래서 원래 저 영어로 프레지던트라는 게 첫 번째 서 있는 사람입니다. 프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서 있는 사람을 하는 거야. 온 국민들이 있는데 국민 앞에 첫 번째 서 있는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한 지위가 박탈되면 첫 번째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아닌 거지. 네. 아이고.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만 그냥 기사만 봐도 이미 혐의가 입증되고 바로 구속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원내에서는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이게 뭐냐면 원내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선면 야당으로서 쭉 왔다고 하면 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마지막에 이제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을 우리 박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내란 수사를 특검에 통해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만 이것이 밝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지금 내란 특검법을 재의결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남아 있는데 재의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로 특검이 발족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200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재의결은 이제 3분의 2니까 다시 올리면 한덕수 대행이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까요? 안 되는 거 다시 아닌가?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재발의를 이제 우리는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하셔도 될 것 같고 몇 달 이제 2달 안 남았으니까 60일이니까요. 윤석열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8가지 정도 됩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그 양평고속도로 워낙 잘하시잖아요. 우리 한 의원님. 제일 잘하세요. 우리 제가 사실 아직 저기 내놓지 않은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3부 체크. 3부 체크하고. 최상병 사건도 사실 아직까지 좀 퍼즐이 다 안 맞춰졌죠. 디올백 사건도 불기소 처분 이것도 남아 있죠. 그리고 감사원이 했던 그 관저공사. 저는 이 관저공사도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심하죠. 아주 이거는 정말 명태균 사건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명태균은 이제 진짜 이거는 해야 되는데 김건희 조사는 안 합니다. 윤석열 부부 조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명태균 관련된 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 내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대선 주자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몇은 걸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준호 의원님이 이제 얘기하셔서 관심 사항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네. 네. 그동안에 사실 이제 내란 대응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는데 윤석열이 파면된 상태에서 네. 우리 민주당이 지금 내란 상설 특검을 지금 통과시켜놨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건희 상설 특검을 통과시켜놓고 마약 수사와 관련된 상설 특검을 통과를 그렇죠. 시켜놨어요. 네. 그건 뭐냐면 상설 특검 추천 의뢰하고 임명만 하면 바로 수사가 되는 오케이 거예요.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냥 그거는 그냥 진행되는 건데 네.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과연 이 상설 특검 관련 특검을 임명할지도 좀 지켜봐야 돼요. 할 것 같아요. 지금 선관위원장하고도 바로 날짜 잡고 아마 다음 주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다 네. 하지 않을까요? 이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제가 오늘 뭐 몇몇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그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고 나서 얼굴이 표정이 예. 많이 굳어 있고 어. 인사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주치면은 그래서 무슨 심경의 변화인가라고 해서 심경의 변화보다는 좀 네. 두려울 거예요. 두렵죠. 본인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직까지 그러냐면 남아 있거든요.